안녕하십니까. 윤리학연구소 208회 특별판 2회분 피노키오의 모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8회 특별판 2회차는 피노키오가 성장을 하면서 일지사상의 인간교육이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으로 전개를 해봤습니다. 내용에 들어가 보면 카를로 콜로디의 피노키오의 모험은 나무 인형 피노키오가 여러 가지 유혹과 실패를 경험해요. 즉 유혹과 실패를 경험을 하면서 진정한 인간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진정한 인간으로 우리는 피노키오의 맨 마지막 장면이 인간이 되는 장면이에요. 그러나 진정한 인간으로 너 거짓말을 안 하고 제대로 된 인간으로 살 수 있겠네 해서 사람을 만들어줬는데 인간이 되었는데 인간이 되고 나서 거짓말을 해봤더니 코가 안 들어가네. 그때부터 뭐가 되죠? 양심에 위배되는 삶을 살 수 있는 모습을 알게 되죠. 그러한 인간들이 지금 우리의 삶에서 살고 있다는 게 많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진정한 인간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피노키오는 처음부터 다른 인간으로 태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이 표현은 우리가 철학사적으로 봤을 때도 인간은 태어나면서 플라톤에 의하면은 인간은 태어나면서 레테의 망각의 강을 건넌대요. 그런 망각의 강을 건너기 이전에는 우리는 이 발음을 모두 알고 참 진리에 대한 품속에서 같이 이루어져 있다가 태어나는 순간 레테의 망각의 강을 건너서 자기가 알고 있던 참 진리인 본래의 발음을 잊게 된 것으로 우리는 플라톤 국가편에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음을 망각한 피노키오는 자신이 호기심과 욕망에 따라 행동하고 우리는 대부분이 호기심하고 욕망에 따라 행동을 하잖아요. 이게 인간의 모습, 일반적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호기심과 욕망에 따라 행동하고 때로는 거짓말을 하며 다른 사람의 충고를 듣지 않고 유혹에 빠지기도 하죠. 이것은 마치 불교에 의하면 무명에 빠져 고통과 집착을 유발하는 것이래요. 이때 무명이라는 것은 어리석음이에요. 어리석음. 그러나 피노키오는 이러한 경험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돌아봐요. 즉 성찰을 해본다는 거죠. 내가 왜 이랬을까? 성찰을 해보고 타인의 사랑과 고통을 이해하면서 점차 책임있는 존재, 참다운 인간으로 변화가 됩니다. 우리는 책임을 지는 인간이라면은 자기 스스로가 거짓과 사기 이러한 행위에 있어서는 벗어나는 삶을 살죠. 근데 책임을 질 줄 모르고 그러한 삶을 사니까 우리가 이 사회가 혼란이 야기가 되는 거죠. 이러한 피노키오의 성장 과정은 일지사상이 지향하는 인간교육의 의미와 연결하여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일지사상에서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외부의 규칙을 단순히 따르는 것, 즉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죠? 타율적인 법에 의해서 그거를 제재를 하잖아요. 이러한 외부의 규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 존재하는 발음을 자각하고 그것을 삶 속에서 보존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외부의 규칙을 따르는 것은 타율적인 법에 의존하는 것이고 그리고 삶 속에서 보존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내재적 선함을
보존하고 있는 모습이고 이를 실천했다는 것은 내재적 선함을 외적인 의로 드러낸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정의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피노키오의 인간적 성장은 나무 인형이 사람이 되는 과정이라는 외형적 변화보다 욕망에 이끌리는, 욕망과 유혹에 이끌리는 존재가 자신의 내면에 있는 바름을 깨닫고 자율적이고 책임있는 인간으로 변화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일지사상의 관점에 따르면. 이 얘기는 즉 자신의 본래 모습을 드러내는 과정을 통해 자기의 본래 모습으로 회귀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본래 참 진리 속에서 살고 있었는데 플라톤의 레테강을 지나면서 과거에 대한 망각이 이루어졌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욕망과 유혹에 호기심, 유혹과 호기심에 따라서 자신의 삶을 찾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라고 그랬잖아요. 따라서 지금의 이 내용은 자신의 본래 모습을 드러내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본래의 모습으로 회귀됨을 보여주는 것이 일지사상의 교육의 과정을 지금 피노키오가 자신의 유혹을 이기면서 참다운 인간이 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살펴볼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음 글에서는 피노키오의 성장 과정을 일지사상의 핵심 개념인 보이지 않는 것, 즉 보이지 않는 정과 지, 이 보이지 않는 정과 지라는 것은 이건 무형에 속하는 거예요. 무형에 속함. 이 무형에 속한 것을 내재화 작업인 감각설. 이거는 뭐죠? 인간의 내재화된 것들. 인간의 내재화된 것. 무엇이? 이 정과 지가, 이 정과 지가 인간의 내재화된 모습을 우리는 감각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것이 외부로 드러나는 의, 공과 연결하여 살펴보고 발음을 자각한 피노키오의 생활 태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정지, 감각, 선의, 공과 관련해서 표현하고자 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본론으로 들어가면 첫째, 욕망에 이끌면 피노키오와 교육의 출발점 그랬어요. 자, 욕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본래의 진리인 발음을 상실했다는 거죠. 욕망에 이끌리는 피노키오와 교육의 출발점은 발음으로의 회귀하기로 들어가는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피노키오의 초기 생활 태도는 자신의 욕망과 호기심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얘기는 학교에 가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재미있는 일이 있으면 그쪽으로 따라가고 자신의 행동이 가져올 결과를 충분히 생각하지 않은 채 행동을 합니다. 왜? 재미있으니까. 재미가 우선이고 뒤에 후과는 생각을 하지 않고 행위한다는 거죠.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성숙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이러한 모습은 인간이 자신의 욕망과 충동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때 나타나는 미성숙성을 상징을 하는 게 우리는 욕망과 호기심에 따라서 행위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일지사상의 관점에서는 이러한 피노키오를 단순히 나쁜 아이라고 규정하지는 않아요. 인간의 내면에는 본래적인 발음이 존재하지만 본래 우리는 이 본래적인 발음이 어디에 존재해요? 내면에 존재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자각하고 지켜내는 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자, 이 얘기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는 참 진리의 세계인 발음 속에서 살고 있었다가
우리가 유형례로 떨어지면서 태어나면서 어떻게 돼요? 아, 우리는 과거의 본래의 참 발음을 잊고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잊고 산다는 거는 나한테 내재되어 있다 없다, 내재되어 있는 건데 이일까? 그것을 이제 잊고 산다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교육의 목적은 외부에서 선과 악이라는 건 저는 이제 불선의 의미로 자꾸 얘기를 하는데, 불선을 일반적으로 주입하는 게 아니라 피노키오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성찰하고 내면의 발음을 발견하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자, 우리의 교육의 목적은 뭐죠? 이것을 하지 않으면 너는 거기에 대한 죄의 대가를 받습니다. 처벌의 대가를 받습니다. 행위에 대한 처벌이 있을 겁니다. 이 얘기가 아니라 너는 본래 이러이러한 발음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위를 한다는 것은 너의 본인의 내재적인 발음이 있음을 네가 망각하고 있기 때문이야. 그러니 그 내재적 발음을 잘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게 교육의 목적입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노키오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성찰하고 내면의 발음을 발견하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이건 뭐죠? 유교에 있어서 극기불매와 수기치인을 할 수 있도록 스스로가 자기 주도적인 변화를 이끌어갈 힘을 기르게 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고대에서부터 미래까지 이르는 교육의 목적은 당연히 이게 맞아요. 이게 교육의 영원한 목적이에요. 영원한 목적. 교육의 영원한 목적은 여기에서의 이 범주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동서양 모두가 다 똑같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두 번째, 이제 지감각을 통한 내면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지감각을 통한 내면의 변화는 발음과 하나 되어 깨달음을 이루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발음을 자각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멈춤이에요. 멈춤. 우리가 욕망과 자애가 재미를 추구하고자 하는 바를 행하기 전에 잠시 멈춰봐라 이 얘기예요. 그 얘기는 발음의 지속성을 너한테 한번 넣어줄게 이 얘기예요. 이때 피노키오는 그동안 욕망과 유혹에 즉각적으로 반응해왔지만 성숙한 인간은 욕망과 행동 사이에 멈춤의 공간, 즉 일지 상태를 한번 가져본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일지 상태, 멈춤을 통해 판단 기준이 형성되는 자신의 마음을 살펴가고 그랬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멈춤을 통해 판단 기준이 된다는 것은 이게 뭐죠? 발음이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이 발음의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표현으로 하면 양심에 따른 이런 표현으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그 양심에 따른 자신의 마음을 살펴가고 그 기준에 따라, 양심에 따라, 아니면은 일지 상태에 따라, 아니면 발음에 따라 자신의 행동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멈춤이라는 건 결국 뭐죠? 일지 상태를 유지하는 건데, 일지 상태의 유지는 발음의 모습을 가지고서 우리가 판단의 기준이 삼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곧 달리 얘기하면 양심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 공부를 게을리하고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다 결국 당나귀로 변하게 되죠. 누가요? 피노키오가. 그래서 당나귀로 변해서 서커스로 팔려간 피노키오가 공연 중에 다리를 다쳐 쓸모없게 되자 서커스 주인이 피노키오를 바다로 던져주자 다시 나무 인형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돌아온 피노키오, 나무 인형으로 되돌아온 피노키오는 바다에서 탈출하려다 페스케케네, 즉 고래 상어, 고래의 뱃속에 들어가게 되죠. 이 뱃속에 들어가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누구를 만나요? 고래 뱃속에서 제페토와 재회를 하게 돼요. 자신을 만들어준 제페토 할아버지와 재회하면서 그 안에서 자신의 계획과 욕망에 대해 속죄를 하게 되죠. 이러한 상태, 속죄를 하게 된 상태는 성찰을 통한 멈춤의 상징적 장면으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끊임없이 욕망과 유혹의 외부 세계를 향해 움직이던 피노키오의 마음이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 놓으면서 이 얘기는 뭐죠? 고래 뱃속에 들어가니까 자기가 유혹과 욕망을 행할 수 있는 게 이제 사라졌기 때문에 성찰의 기회를 얻게 된 거죠. 이러한 상황에 놓이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마련된 것이에요. 여기에서 멈춘다는 것은 실패나 좌절이 아니라 새로운 자각을 위한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는 멈춤이라는 것은 발음의 자리로 들어서는 일지 상태의 모습이라 표현할 수가 있어요.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이 지 다음에 일지 상태의 멈춤 다음에 필요한 것은 감인데 이 감이라는 것은 마음을 다하는 모습이에요. 즉 지극한 정성으로 대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감은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타인의 삶과 고통에 지극한 정성으로 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요? 감응한다라고 해서 감응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피노키오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제페토 할아버지가 얼마나 걱정하고 고통받았는지를 이해하면서 점차 자기 중심적인 욕망과 유혹의 삶에서 벗어나게 되죠.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하면서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자신만 즐거우면 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타인의 마음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 얘기는 곧 뭐예요? 감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감흥이라는 것은 외부 자극이나 감정의 마음을 움직여 하는 반응이죠. 그래서 이는 개인을 중시하던 입장에서 관계를 중시하는 입장으로 전환되는 자리이타의 모습이 됩니다. 우리는 무인도에 살면은 이 자리이탈된 관계적인 부분이 없어도 돼요. 그러나 우리는 이 무인도가 아닌 어디에 살아요? 공동체 이론이잖아요. 공동체 이론이라면은 이 공동체의 관계를 중시하는 입장이 이게 잊으면 안 돼요. 이걸 잊는 순간에 우리는 그 공동체에 뭐를 가져와요? 불신과 혼란을 가지고 와요. 불신과 혼란이 가지고 오면은 갈등이 일어나죠. 갈등이 일어나니까 다투게 돼요. 다투게 되니까 그 사회가 어떻게 돼요? 엉망진창이 되죠. 엉망진창이 되면 서로 이게 천국이 아닌 지옥도로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감은 지극한 정성을 통해 깨달음으로 이어집니다. 지극한 정성을 통한다는 건 결국은 뭐죠? 일지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 얘기. 그래서 피노키오는 자신의 언행을 성찰하면서 거짓말이 단순히 규칙을 어기는 행동이 아니라 자신의 양심과 타인과 공동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를 깨닫게 되죠. 따라서 잘못했을 때 그것을 숨기거나 남의 탓으로 돌리는 대신 그랬어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내가 잘못이 되면은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보다는 일단 그것을 숨기거나 상대 때문에 그랬어요 아니면 너 때문에 그랬잖아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는 책임 회피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인정하고 그 행위가 발생한 상황에서 원인부터 왜 내가 이런 행위가 일어났지? 라는 원인부터 결과에 이르는 전 과정을 성찰하게 됩니다. 피노키오는 이러한 성찰을 할 때 나는 왜 그렇게 행동했는가? 그 행동으로 다른 사람은 어떤 영향을 받았는가? 다시 선택한다면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지면서 뭐를 해요? 성찰을 통한 반성을 하게 됩니다.
성찰을 통한 반성을 하니까 우리는 뭐죠? 본래 발음에서 이게 유혹과 욕심에 의해서 반이 됐다가 이것을 다시 반성을 통해서 합이 이루어집니다. 이 합을 우리는 정의 회귀예요. 정의 회귀. 정의 회귀가 되니까 이게 지속으로 가다가 또 뭐가 일어나요? 여기에서 반이 일어나는 일종의 정반합이라는 이 변증 논리로서 발전 단계를 계속해서 가져가게 됩니다. 만약 발전 단계가 가져가지 않는다면 지속적인 정의 세계가 유지가 되겠죠. 세 번째, 선의를 통한 생활태도의 변화예요. 선의를 통한 생활태도의 변화는 발음이 보존되는 것을 어떻게 해요? 행동으로 드러내는 게 지금 생활태도의 변화, 그러니까 이 내재적 선을 내재적인 정의로 드러내는 작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음을 깨달았다고 해서 인간의 성장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깨달았다고 해서 인간의 성장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해서 뭐라고 해요? 우리는 도노를 했으면 그 다음에 점수를 하세요 그러잖아요. 상구부리를 하고 하화 중생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점수의 과정이 필히 있어야 됩니다. 이때 이 점수의 과정이라는 건 뭐죠? 습관입니다. 습관. 나쁜 것은 배제하고 좋은 것은 내 자신의 습관화를 만들어서 발음이 지속성을 가지게 해야 합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일지사상에서의 선은 단순히 새로운 선행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깨달은 발음을 지속적으로 보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발음을 깨달았다고 해서 그러니까 망각한 것을 우리는 다시 기억을 해냈다 이 얘기예요. 찾아냈다고 해서 찾아낸 것인데 그게 새로운 선행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깨달은 발음을 지속적으로 보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때 깨달은 발음이라는 건 본래의 자신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본성을 확인했다는 거고 이 본성은 사람의 누구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성이라고 이 인성은 어디에서 왔어요? 천성에서 왔죠. 이 천성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발음의 연속을 천성, 인성, 본성해서 내것화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피노키오는 한 번의 반성과 결심에 머물지 않고 일상생활 속에서 발음을 선택하는 훈련, 즉 지속적인 정의 추구, 정의의 습관화를 해야 한다는 거죠. 이러한 표현은 이례적인 태도가 아닌 지속적인 습관화예요. 지속적인 습관화를 통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지 않으면 아직 미흡한 공부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의미는 아리스토텔레스와 멘자에 의하면 발음을 유지하는 도덕적 성품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반복된 실천을 통해 길러집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나 멘자다 우리는 덕의 실현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그만한 용기와 그것을 습관화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라는 건 성찰 후 실천으로 이루려 할 때 피노키오의 생활 태도는 크게 변화가 일어나죠. 이전에는 하고 싶은가가 행동의 기준이었다면 이제는 이것이 바란가, 성찰 후에는 이것이 바란가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즉 유혹을 받더라도 행동하지 않고 멈춰 생각하며 일단은 발음에 대한 올라탐이니까 일지 상태를 유지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잘못했을 때는 숨기기보다 인정하고 책임지려고 합니다. 또한 부모와 교사의 말을 단순한 명령으로 받아들이기보다 그 안에 담긴 의미와 사랑을 이해하고 스스로 판단하여 행동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선의를 통한 생활태도의 변화에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선의 보존에 의한 개인적 성숙은 의의 단계로 발전을 하죠. 예. 내재적으로 있는 게 외형화, 밖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밖으로 드러나는 의는 개인의 선한 마음을 넘어 공동체 안에서 다름을 실현하는 게 되죠. 따라서 피노키오는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고 자신의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됩니다. 내가 어떠한 행위를 했어요?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요? 네가 져야지. 그거를 왜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 다른 이들한테 이걸 이전을 전가를 하느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국가의 한 나라의 지도자, 한 그 지도층이 있다면은 그거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되는데 거짓말은 진짜 해놓고 나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거는 그거는 그 지도층의 입장, 기득권의 위치에 있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지도층에 있다면은 그 나라는 망해요, 망해. 따라서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존재에서 벗어나 가족과 친구, 학교와 사회를 함께 고려하는 책임 있는 자리이타적인 인간으로 성장을 하도록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성장을 하면 그 다음에 뭐가 이루어질까요? 더불어 함께, 모두 함께하는 공으로 완성되는 인간 교육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모두 함께 자리이타의 길을 걷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공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공자는 대동사회가 되는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동사회. 이 대동사회라는 건 불교에서 얘기하면 뭐예요? 불교에서는 불국토예요. 불국토. 동방정토. 그럼 이게 그 기독교에서 얘기하면은 이게 뭐예요? 천국이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천국은 하늘나라가 아니라 여기네. 그래서 일지사상의 인간교육은 개인의 도덕적 완성에서 끝나지 않죠. 궁극적으로는 함께 살아가고 함께 이롭게 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피노키오는 더 이상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만을 묻지 않고 내 이익만, 자리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이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된다. 이 얘기는 결국 뭐죠? 자리타적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변화는 개인의 성숙과 공동체의 조화를 의미하게 되죠. 그래서 자신의 행복을 위해 타인을 희생시키는 게 아니라 자신의 성장과 타인의 행복을 함께 추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노키오가 제페토 할아버지를 사랑하고 보호하려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은 이러한 공동체적 인간으로의 성장을 상징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어요. 따라서 발음을 장악한 피노키오의 생활은 욕망에 따른 충동적 행위의 구조에서 멈춤에 의한 성찰과 판단, 책임, 실천, 함께함의 구조로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피노키오는 외부의 통제를 받아 외부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 아이에서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판단하고 책임지는 자율적 인간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자율적 인간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 자율적 인간이라는 건 결국은 뭐죠? 주도적인 사람이 됩니다. 주도적인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에 대한 이야기의 마지막 결론을 살펴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피노키오의 성장 이야기는 단순히 나무 인형이 인간의 몸을 갖게 되는 동화적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이 어떻게 인간다움을 획득하는 것을 보여주는 교육적 서사로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일지사상의 관점에서 볼 때 인간다움의 핵심은 지식이나 외적인 규칙 준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오늘날의 교육의 결과죠. 이게 오늘날의 교육의 결과예요. 오늘날의 교육의 결과. 그러나 이것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인간다운 핵심은 뭐예요? 자신이 내면에 존재하는 발음을 자각하고 그것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데
있습니다. 이러한 실천은 뭐예요? 지식이나 외적인 규칙 준수, 이거는 도구예요. 도구. 이런 것을 도구로 삼아서 발음을 자극하고 그것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데 있다. 이렇게 돼야 이게 진정한 교육의 목적을 이루는 겁니다. 피노키오는 처음에는 욕망과 유혹에 따라 행동하지만 여러 경험과 실패를 통해 자신의 행동을 멈추어 바라보고 타인의 마음과 고통을 느끼며 자신의 발음을 깨닫고 발음을 지속적으로 보존하며 공동체의 발음과 책임을 실천하고 마침내 자신과 타인이 함께 이루는 삶을 추구하는 존재로 성장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일지사상에서 피노키오를 교육한다는 것은 단순히 거짓말하지 마라, 말을 잘 들어라 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 안에 있는 발음을 찾아라, 그것을 스스로 지켜라, 그리고 그 발음을 다른 사람과 함께 실천하라고 가르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내적으로는 우리는 각각의 선함이 보존되어 있고 이 보존된 선함을 정의로 드러낼 수 있는 힘을 지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결국 발음을 장악한 피노키오의 가장 큰 변화는 착한 아이에서 자율적이고 책임있는 인간으로의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피노키오는 더 이상 혼나지 않기 위해 바르게 행동하지 않고 다르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스스로 자연적으로 다른 행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발음을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 공동체를 이롭게 하는 방향으로 실천하게 되겠죠. 이러한 피노키오의 모습은 일지사상이 지향하는 인간교육, 즉 하늘이 부여한 인성으로 내재된 발음을 깨우고 그것을 선으로 보존하며 타인과 함께 선을 실천하는 의로 드러내는 인간을 드러내는 교육을 말한다 라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하늘이 부여한 인성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천성이라고 그러죠. 이 천성은 모든 사람한테 내재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성이라고 하고, 이 인성은 4개에 있어서 들어있는 건데 그거는 뭐라고 해요? 본성이라고 합니다. 이런 내재된 발음을 우리는 천성, 인성, 본성으로 이어져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러한 것을 깨달은 이러한 자신의 본성을 선으로 보존하며, 이때 본성이 뭘 보존한다는 건 뭐죠? 발음을 보존하는 거예요. 발음을 보존해서 이거를 내적으로 발음을 보존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선이라고 하고, 그 발음을 외부로 드러내는 것을 우리는 실천하는 의로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특별판 이 피노키오 이야기를, 피노키오 모험에 대한 이야기를 일지사상의 교육에 대한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서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